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여야가 또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놓고 또 온도차가 큽니다. 자, 국민의힘은 특활비 증액을 요구한 민주당을 향해서 내로남불이라고 항의했습니다. 그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생 추경이라면서 추경이 그렇게 급하다고 우기더니 결국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렇게 급했단 말입니까?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랬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취임한 지 고작 한 달 만에 특활비를 증액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 땅땅 치더니 특활비가 없어서 살림을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특활비가 없어서 국정이 마비되었다는 말입니까?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가히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더니 여당이 되자 특활비를 요구한 건 모순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 시절에 특활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 어떻게 달라졌는지 찾아봤습니다. 예비비나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특활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도 없고 나머지 감액된 예산들도 민생, 기업, 경제 리스크와 관련이 없습니다. 대통령실, 검찰 특활비가 깎였다고 민생 경제가 무너지고 치안이 불안해지는 정부라면 차라리 간판을 내리고 문 닫는 게 더 낫겠습니다. 차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 이 특활비의 부족 문제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예산에서도 조금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특활비, 특경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자, 박성민 전 최고. 약간 좀 여당 입장에서 민망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특활비 없다고 국정이 마비됩니까? 라면서 깎았던 저 얘기를 했던 때가 공교롭게도 지난해 12월 3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특활비를 깎아서 선포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농담까지 돌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집권하고 나서 지금 입장이 180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이제 당시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특활비와 관련해서 논박이 오갔던 그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제 다른 야당들이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특활비가 필요하고 하다면 줄 수 있는데, 편성해 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용 목적과 사용처를 상세히 소명을 해라.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을 해서 설명을 해라. 그동안 어떻게 써왔는지 이런 내역들을 공개를 해라.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삭감이 불가피했던 것이었고 그때 실제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경호처, 그러니까 그 당시 윤 정부의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요.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활비의 사용처 그리고 사용 목적을 이 예산 심사하는 위원들에게 굉장히 상세하게 소명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정부가 짜온 원안대로 그대로 반영을 해줘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뭐 특활비 사용처라든지 사용 내역, 검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던 거고 이런 특활비의 목적이나 사용 내역 등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다 보니 이게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그것이 이 특활비 자체가 존재할 때에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막 쓰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용되거나 오용될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견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어떤 특활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또 문제없는 사용처에 사용을 하고 이런 절차들이 마련이 된다면 특활비를 증액을 하고 부활을 시키는 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자, 하민경 대변인 일단 추경안을 민주당이 또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특활비 삭감해라 이렇게 요구하려도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죠. 없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은 힘이 없고 민주당은 민주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이제 어차피 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통과를 시킬 텐데 참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아까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봤듯이 당시에 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를 한 게 이제 뭐 대통령실 특활비가 깎였다고 이게 민생 경제가 안 좋을 거면 차라리 간판을 내리고 이제 나라 문 닫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 특활비가 필요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 정부가 되면 그 특활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액수를 보면요. 당시에 이제 12월 3일이니까 이제 1년 예산을 이제 보면 한 82억을 네. 전액을 다 민주당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지금 반년 정도 남았을까요? 네. 지금 92억 원, 거의 92억 원에 대한 특활비를 지금 요청을 하고 이제 아마 그걸 또 단독으로 이제 승인해서 이제 특활비를 받아내겠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특활비는 사실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에 이제 너무 이제 여소야대 상황에서 힘이 없다 보니까 정말 민주당에서 그냥 특활비 다 깎을게 이렇게 정말 힘의 논리로 그 깎았던 특활비를 이제 와서 부활시키는데 참 논리도 없고 뻔뻔하게 얘기를 한다. 필요했던 것을 그렇게 깎아놨던 거에서 최소한 사과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박진원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 이 특활비를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 특활비를 달라는 건데, 자 특활비는 말 그대로 특정 활동에 쓰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란 말입니다. 네. 이걸 투명하게 사용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이게 보면은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안보실 같은 경우에 뭐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남북 관계에 큰 변화가 네. 있어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뭐 특사를 보내서 뭐 중국 같은 데서 제3국에서 무슨 네. 비밀 접촉을 한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비용도 사실 특활비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특활비가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때 특활비가 이제 전면 삭감됐던 거는 아까 이제 박성민 의원이 설명해 주신 대로 그 당시에 뭐 정치적 이제 상황이 있었고 약간 그 전 정부의 좀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긴 한데 복원을 시켜야 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또 돌아서 또 회고해 보면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참 비정상적으로 누구나 충격을 주는 그런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도 네. 이 특활비 삭감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인 예산 삭감에 대해서 또 굉장히 그 불만을 많이 가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사용처를 검증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국회 정보위원회 보면은 그 일반 국민들께는 안보상 이유로 공개를 안 하면서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들한테 따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형식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특활비의 경우에도 이제 일반적인 사용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보완을 요하는 사용처가 있을 때는 그런 방식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처를 설명할 수 없어서 특활비를 부활할 수 없다. 이거는 좀 합리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이렇게 뭐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감정적으로 좀 서운한 면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국가 운영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는 면에서 조금 이제 협의를 통해서 감정을 누그러뜨리면서 이제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박진호 SBS 논설위원, 한민경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